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내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죠?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 번역은 진정으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새벽마다 맑은 물 떠놓고 3년 동안 새벽 정성 드렸다, 이런 지극한 정성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면 또는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가면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배우셨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소리가 많이 줄어들으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뜻 학교에서 배울 때는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진화를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 건가 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해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중에 한 2개 정도 주제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다 합쳐서 한 40시간. 여러분 인생 중에 40시간 계속 강의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소개는 오후 시간에 잠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의 오전 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세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입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죠.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서 관찰하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지혜롭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인식을 하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또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하나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인 근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크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예, 원숭이 닮았었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서로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는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띨띨했을까요? 예, 구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이 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을 뉘앙스까지 이름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맞죠? 뛰어난 지혜와 분석 능력,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 지어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며칠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부러우시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이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아담과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드디어 현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처참한 상태예요. 그렇죠? 들으면 나가고 제가 아마 다음에 와갖고 요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울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아담이 여기 와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한심해서 눈 뜨고 못 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대충 3%예요. 그럼 30%가 아니고 3%. 그럼 나머지 97%는 쓰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왜 이고 다니세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 요 부분만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뭐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려고 뒤따라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보다 앞서서 변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허겁지겁 뒤따라서 겨우 변한 게 맞다면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거꾸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악과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은 30% 썼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IQ가 1000,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지혜로웠던 인간을 만든 건데 여러 가지 죄악과 문제들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새 거 사면 처음엔 팽팽 잘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한참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 얽히고 바이러스 감염되고 뭐 용량 꽉 차면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는 때려야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기본 동작만 겨우 하고 있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을 시키셔서 영원한 세상을 즐겁게 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믿으시나요?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오른쪽입니다. 왼쪽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약한 걸로 보아서. 근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러면은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나를 설득을 못 하겠는데 당신 믿음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 하고 입력이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거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로버트 팔이 나왔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대답하시면 돼요. 이 로버트 팔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누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이거 대답하기가 쉽진 않죠? 예,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정말 창조를 확신한다면 아, 누가 만든 거죠? 라고 대답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를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손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런 논리로 저 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절로 생겼다는 쪽 주장은 진화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거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죠?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감탄하는 표정을 조금 지어주세요. 감성을 좀 살려주세요.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어느 동네 사십니까?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여러분 모기 침이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건물이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거 만들어진 거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순 없나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두 빌딩 무너진 지 18년쯤 됐고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반드시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합니까? 확실해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이 안에 있는 물건들 대부분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하죠. 맞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나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계도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그 설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게 설계도라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예요? 이 건물 짓기 위한 정보가 그려져 있거나 글로 적혀 있으면 그게 설계도죠. 근데 바로 이 DNA가 그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이 유전 암호가 담겨 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실타래처럼 뭉치는 경우가 염색체고요. 이게 여러분 세포 속에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 낳으시고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청년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 놔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럼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가 그 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설계도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 조립된 거 맞죠? 여러분의 몸은 주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보면 그 속에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규칙은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를 분석해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잡혀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자기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아주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설계하고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 싱싱했던 젊음도 가고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설계자가 없다면 그냥 죽고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근데 그분만이 여러분을 고칠 수가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고, 여러분 자동차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맞죠? 아니 자동차도 고치기만 하면 영원히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면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리 고장난 데를 다 고쳐주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설계도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르스 부호. 옛날 그 간첩들이 두들기던 겁니다. 무전 신호 치느라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죠.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쉽죠?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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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컴퓨터, 디지털. 0하고 1만 가지고 모든 표현을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 몇 개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쓸 뿐이지 기본적으로 2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바로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본 거예요. 몇 글자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크기도 조그맣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 간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많이 놀라셨죠?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위대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설계도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고장난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썼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인데 이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기 때문에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정도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2000점 가까이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비록 고장나긴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계신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거든요.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이거 만든 이유가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18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15년 전에 2만 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13년 전에 20만 권을 담았어요. 지금은 또 13년이 지났게 되면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8년 전에 640권, 15년 전 2만 권, 13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그리고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은 전능자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 짤막한 간증 하나 하고서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럼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진화론, 화석들을 보여주면서 증거들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잖아요.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처럼 여겨지고 특히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좀 근거가 있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왜 그러나요? 물어보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야,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 못 믿겠구나. 그래서 저는 창조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워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드는 아주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들어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생각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잖아요. 그럼 왼쪽이 지혜가 필요하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죠. 그럼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4글자였는데요. 뭔지 아세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예요. 특히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인데 망가진 거구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뭐죠?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설계도.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